QQQ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요? QLD를 들고 있는 사람은 2배라서 더 불안하고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계좌가 심장처럼 뛰니까 더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단순히 금리가 올랐다, 기술주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진짜 중요한 돈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은 AI를 말로만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AI와 미래 기술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QQQ, QLD, TQQQ의 운명이 단순히 금리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연준이 AI를 비용으로 보느냐, 생산성 혁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채금리만 보고 겁을 먹습니다. 30년물 금리가 5%를 넘었다, 장기금리가 4.5%를 넘었다, 그러면 성장주는 끝났다, QQQ는 비싸다, QLD, TQQQ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은 주식의 부담입니다. 특히 QQQ 안에 들어있는 빅테크, AI, 반도체, 클라우드 기업들은 먼 미래의 이익을 지금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미래의 벌돈을 오늘 가격으로 당겨와서 평가받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에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리가 튀면 QQQ가 눌리고 QLD는 더 크게 눌리고 TQQQ는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여기서 한 번 더 봅니다. 금리가 왜 올랐는지를 봅니다. 금리가 오른 이유가 인플레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가 아직 강해서인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QQQ 조정이 기회인지 진짜 위험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물가 때문이라면 이건 위험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튀고 관세가 올라가고 임금 압력이 강해지고 인플레 기대가 다시 살아나서 금리가 오른다면 시장은 연준의 추가 긴축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QQQ는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고 QLD는 버티기 어려워지고 TQQQ는 급락장에서 멘탈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현금 비중과 분할 매수 가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성장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고 기업 이익이 버텨주고 AI 투자가 계속되고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금리가 오른다면 이건 단순 악재가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지만 기업의 현금 흐름도 같이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이때 QQQ가 눌려도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강한 추세 안에서 숨을 고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QLD는 이 눌림을 이용해 천천히 모아갈 수 있고 TQQQ는 아무 때나 몰빵하는 게 아니라 강한 지지선과 시장 심리가 확인될 때만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금리 5%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매도 신호는 아닙니다. 금리 5%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금리를 만든 배경입니다. 성장 때문에 5%인지 인플레 때문에 5%인지 시장이 연준을 믿고 있는 5%인지 아니면 연준 신뢰가 흔들리는 5%인지 이걸 봐야 합니다. QQQ 투자자는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QLD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TQQQ 투자자는 거의 기계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TQQQ는 방향만 맞추는 상품이 아니라 타이밍과 멘탈을 같이 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대충 무서워서 팔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한테 계좌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새 연준 의장의 시각입니다. 무엇이는 AI를 단순한 거품으로만 보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AI는 단기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 전력 수요, 반도체 수요, 임금 경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압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는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반복 업무를 대체하고 제조와 물류와 금융과 의료에서 비용이 낮아진다면 AI는 오히려 인플레를 낮추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연준 의장이 AI를 과열 자산으로만 보면 기술주에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AI를 생산성 혁명으로 본다면 금리 정책을 판단할 때도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인플레 숫자 하나만 보고 강한 긴축으로 몰아붙이기보다 성장과 생산성의 힘을 같이 보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AI를 믿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가가 뜨거운데도 AI가 언젠가 생산성을 올려줄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면 시장은 연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을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장기 기대 인플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QQQ에는 진짜 위험합니다.
QLD, TQQQ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AI 낙관이 시장을 살리는 힘이 되는지 아니면 물가를 무시하는 핑계가 되는지입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가 안정되어 있고 기업 이익 전망이 버티고 AI 투자 사이클이 살아있고 QQQ가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틴다면 그때의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고 금리도 오르고 주식도 같이 빠진다면 그때는 단순 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QQQ도 방어적으로 보고 QLD도 속도를 줄이고 TQQQ는 신규 매수를 멈추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도 있습니다. 관세, 재정 부담, 국채 발행 부담이 금리를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오르면 시장이 반대로 압박합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눌립니다. 그러면 행정부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이 작동하면 QQQ는 생각보다 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QLD는 조정 때마다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TQQQ는 공포가 극단으로 갈 때 제한된 비중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도 정책이 물러서지 않고 인플레도 잡히지 않고 연준도 어쩔 수 없이 더 강하게 나간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좋아하는 골디락스가 깨집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만 남는 그림입니다. 그런 장에서는 QQQ도 힘들고 QLD는 버티기 어렵고 TQQQ는 잘못 들어가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다 던질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구분할 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돈을 못 법니다. 금리가 올라도 기업 이익이 더 강하면 시장은 버팁니다. 금리가 올라도 AI 생산성이 미래 이익을 끌어올리면 시장은 다시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도 연준이 빅스텝 긴축으로 가지 않는다면 시장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데 물가가 다시 살아나고 성장률은 꺾이고 연준이 신뢰를 잃으면 그때는 피해야 합니다. 이게 QQQ, QLD, TQQQ 투자자가 지금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QQQ가 핵심 지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QQQ가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와도 중기 추세를 지키고 거래량이 과하게 터지지 않으면 그건 정상 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깨고 반등할 때마다 거래량이 줄고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늘면 그때는 조정이 아니라 분산 매도일 수 있습니다. 둘째, QLD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입니다. QLD는 장기적으로 QQQ를 믿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QLD도 고점에서 한 번에 들어가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금리 이슈로 QQQ가 눌릴 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셋째, TQQQ는 욕심으로 사면 안 됩니다. TQQQ는 강한 상승장에서는 계좌를 미친 듯이 밀어올리지만 하락장에서는 사람의 판단력을 부숩니다. TQQQ는 기회가 올 때만 사야 합니다. QQQ가 지지선을 확인하고 금리 급등이 멈추고 VIX가 진정되고 AI 주도주가 다시 시장을 끌고 갈 때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공포가 지나가고 가격이 버티고 수급이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지금 AI는 거품입니까? 거품이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AI 전체를 거품이라고 보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AI는 이미 기업의 투자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전력망 투자가 늘고 반도체 장비 수요가 커지고 클라우드 기업의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자본 지출의 흐름입니다. QQQ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QLD는 이 흐름을 2배로 타는 도구입니다. TQQQ는 이 흐름이 강할 때만 쓰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칼은 잘 쓰면 무기가 되지만 감정적으로 휘두르면 나를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AI를 믿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AI가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AI가 생산성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AI가 인플레를 키우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낮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새 연준 의장이 AI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주식 테마가 아니라 미래 물가와 생산성 그리고 금리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연준이 어떤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것입니다. 물가는 천천히 내려오고 성장은 버티고 AI 투자는 계속되고 연준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이 그림에서는 QQQ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QLD는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TQQQ는 강한 반등 구간에서 짧고 굵게 계좌를 밀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그림도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튀고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장기금리가 더 오르고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강하게 말하고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이는 그림입니다. 이때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TQQQ 비중을 무리하게 늘리면 안 됩니다. QLD도 천천히 가야 합니다. QQQ도 지지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끝장난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사도 되는 시장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돈은 폭락 뉴스에서 벌리는 게 아니라 폭락 뉴스 속에서 무엇이 진짜 위험이고 무엇이 기회인지 구분할 때 벌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금리 5%라는 숫자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숫자 뒤를 봐야 합니다. 성장인지 인플레인지 정책 압박인지 연준 신뢰인지 AI 생산성인지 기업 이익인지 이걸 봐야 합니다. QQQ가 빠진다고 무조건 겁먹지 마십시오. QLD가 흔들린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TQQQ가 크게 빠진다고 분노 매수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대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QQQ가 주요 추세를 지키면 QLD는 분할로 접근합니다. QQQ가 지지선을 깨고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튀면 TQQQ는 기다립니다. AI 주도주가 다시 살아나고 금리가 진정되고 연준 발언이 완화적으로 바뀌면 그때 TQQQ는 다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현금은 겁쟁이의 도구가 아닙니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잡는 사람의 총알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현금은 생명줄입니다. QQQ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QLD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TQQQ는 현금 없이 버티면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TQQQ를 할수록 현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수익률로 인생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긴 사이클에서 큰 흐름을 타려는 겁니다. AI가 진짜 생산성 혁명이라면 이 흐름은 하루 이틀짜리가 아닙니다. 금리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정치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전쟁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연준 발언 하나에 계좌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이 살아있다면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다만 과정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사면 안 됩니다. 강한 사람은 무식하게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QQQ는 기준입니다. QLD는 꾸준함입니다. TQQQ는 타이밍입니다. 이 세 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QQQ를 보면서 시장의 체력을 확인하고 QLD로 장기 복리의 속도를 높이고 TQQQ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씁니다. 이번 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금리가 오르니까 전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AI가 있으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기준 없이 확신만 가진 사람입니다. 확신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확신은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확신보다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금리 상승의 이유가 성장인지 인플레인지 봅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가 안정적인지 봅니다. 연준이 빅스텝 긴축으로 가는지 제한적인 대응에 머무는지 봅니다. AI 주도주의 실적과 투자 흐름이 계속되는지 봅니다. QQQ가 지지선을 지키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QLD와 TQQQ를 결정합니다. TQQQ부터 사고 이유를 찾으면 늦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고 그 다음 QQQ를 보고 그 다음 QLD를 보고 마지막에 TQQQ를 봐야 합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키우고 싶고 월급에서 벗어나고 싶고 회사 눈치 안 보고 싶고 가족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QQQ, QLD, TQQQ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빨리 가고 싶을수록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다음 기회도 잡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금리 5%에 겁먹고 시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AI라는 말에 취해서 무지성으로 달려들지도 마십시오. 연준의 방향, 금리 상승의 이유, QQQ의 지지선, AI 주도주의 실적, 이 네 가지를 같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QLD를 살지, TQQQ를 기다릴지, 현금을 남길지 결정하십시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제일 많이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도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다음 상승장을 먹습니다. 우리는 월급만으로 인생을 바꾸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시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운에 기대려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방향에 올라타려는 겁니다. AI, 금리, 연준, QQQ, QLD, TQQQ 이 단어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이 돈을 지킵니다. 그 흐름을 버티는 사람이 돈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자기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